거야. 어? 지금 네가 마이크 들고 와서 떠들 때가 아니라 주둥이 닥치고 지금 해야 될 일은 야3당 의원들 다 모여서 총리를 빨리 선출하는 거야. 야3당이 1대1대1로 새 당이 3명 추천하고 그런 짓 하지 마. 국민의 뜻이 의석수야. 국민의 뜻대로 나온 의석수니까 의석수가 각각 한 표씩 지금 170 몇 명이 야당 의석수를 그대로 참석해서 170 몇 명이 추천해 두세 명을 추천하고 거기서 투표로 한 사람을 뽑아. 그래서 내보내란 말이야. 비상내각으로 세우란 말이야. 지금 이거 박지원이 안 봐도 비디오인데 지금 이거 박지원이 각 당에서 한 명씩 추천하자고 이따위로 아마 계속 총리 논쟁을 물고 늘어졌을 거야. 그래서 논의가 진행이 안 됐을 건데 각 당에서 3명을 추천해. 그리고 170 몇 명이 1인 1표씩 행사해. 그래서 한 명 뽑아. 그게 국민의당에서 됐든 정의당에서 됐든 더민주에서 됐든 가장 훌륭한 후보로 뽑으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안 해? 전경환이 과거 박지원이가 전두환 동생 오른팔 출신이라서 방해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논의를 뭉개고 있는 게 박지원이야.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카메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 지금 박지원이. 그러면서 종편에서는 카메라 앞에서 한 거를 계속 띄워주면서 국민의당이 잘한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종편만 보니까 진실을 모를 거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은 아주 등지 취급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면 2012년에 그렇게 낙곰수를 띄우더니 그 낙곰수에서 한명숙을 당대표 만들었어. 내가 한명숙을 당대표 만들면 안 된다. 그 한명숙으로는 2012년 총선 못 치른다. 근데 낙곰수에서 한명숙을 당대표 만들었어. 그리고 총선이 졌어. 그리고 나서 안철수를 띄워서 대선을 진 거야. 그런데 지금 김어준 쪽에서 추미애를 당대표 만들었어. 그리고 이재명을 띄우고 있고 지금 12년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다행인 것은 추미애를 데리고 전쟁을 지금 치를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추미애가 무슨 어떤 총선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건 장점인데 지금 추미애가 이 상황에서 계속 뭉개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추미애도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고 봐. 추미애는 지금 상황을 이끌어갈 어떤 능력도 없어. 나는 지금 더민주가 비상대책위로 전환해야 된다고 봐. 비상대책위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최고위원들이 맞아. 그게 문제야. 지금 최고위원들이 김어준 일당이 뽑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래. 추미애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 최고위원들이 전부 김어준 일당, 최재성 일당이 뽑은 애들이야. 그래서 이 중요할 때 저지랄이야. 까맣게 잊고 있었네. 지금 최고위원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 대표들 뽑았단 말이야. 그 지역 대표를 뽑을 때 소위 그 김어준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위해서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리스트를 돌렸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문재인을 도울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거 옛날에 정동영계 손학규계 사람들이야. 속아 넘어서 찍은 거야. 지금 최고위원들이 문재인을 도울 사람이 아니야. 손학규계나 정동영계야. 그 왜 이렇게 됐냐? 정청래가 정동영계였어. 정청래 이재명이. 그리고 정봉주가 손학규계였고. 그리고 정봉주, 김어준, 정청래, 이재명이 지금 모여갖고 그 지지자들이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소문을 낸 거야. 그래서 옛날에 정동영계, 김한길계도 있어 지금. 정동영, 김한길계, 손학규계가 지금 최고위원들이야. 그래서 지금 저렇게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 뻘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막 여론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재인을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을 위한 당 지도부를 만든 거예요. 자, 좌우지간 지금 상황은 그래서 더민주가 어떻게 해야 되냐? 비상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민주가 비상체제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지금 더민주의 지도부 중에 유일하게 쓸만한 게 우상호야. 지금 더민주의 대표부터 최고위원들 다 털어갖고 쓸만한 거 딱 하나 우상호야.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좀 정치를 모르는 애들이 이거나 김한길 손학규계야. 그래서 지금 우상호만 계속 까이고 있는 거야. 표창원이 최고위원이에요? 표창원이 최고위원이야? 어디 최고위원이야? 표창원이 최고위원인 거 모르는데 나는? 최고위원 아니야. 당 지도부라 그러면 당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인데 최고위원들이 지금 그 정청래파하고 정봉주파에서 막 그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일만 당원들이 엉뚱한 인간들 다 뽑아놓은 거야 지금. 속아 넘어가가지고. 일이 지금 그렇게 됐어. 자,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더민주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 현실을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민주를 비상체제로 바꾸라고 그러면 비상체제 위원장을 만들다가 게임 끝나. 그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더민주는 그런 꼬라지야.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소위 김한길계 손학규계야.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 세력들이야. 자, 그렇다라면 이게 친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 친문 아니야. 얘네들은 문재인을 팔아서 됐지만 본질은 문재인을 망가뜨릴 애들이란 말이야. 지금 최고위원들이. 자, 그래서 지금 더민주 지도부를 우리가 믿고 갈 수가 없어. 더민주에서 쓸만한 건 우상호 하나야. 자, 그렇다면 더민주를 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지난번에 추미애의 그 정상회담을 막아낸 방법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추미애의 정상회담을 막아낸 방법이 있잖아. 그때 우리가 다 같이 각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해서 그 지역구 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였잖아. 그렇게 하면 돼. 전화 참여. 예, 우리들이 그 각 지금 더민주 의원들에게 우리가 더민주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거야. 빨리 3당에서 그 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각 의원들이 한 표씩 행사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뽑아라. 새누리는 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은 사건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새누리를 빼고 야당만 모아야 돼. 왜냐? 새누리가 합쳐지면 새누리표 더하기 박지원이 국민의당이랑 야합을 해서 엉뚱한 놈을 뽑을 수 있으니까 새누리당을 뺀 야당끼리만 총리를 뽑아야 된다. 뭐요? 잘 들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볼 때 요구해야 되는 건 새누리당을 빼야 돼.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들어가면 새누리당 더하기 국민의당 해가지고 박지원이 지금 지가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새누리당은 빠져야 된다. 이건 호남이 요구해 주세요. 새누리당을 빼고 지금 문제 주범이니까 호남 분들이 나서서 새누리당을 뺀 야3당만 의원들이 모여서 총리 후보를 투표로 정해라. 그렇게 요구해 주세요. 그래야 박지원이가 박쥐짓을 못해. 호남 분들이 박지원을 잡고 지금 야3당만 의원들이 1인 1표씩 저기 해서 후보를 내라. 국민의당이 제일 좋은 총리 후보 내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더민주가 지네들이 낸 어떤 후보를 내도 객관적으로 좋은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은 야3당이 총리 후보를 내야 된다. 빨리. 그리고 1인 1표씩 갖고 정의당 그 다음에 뭐 국민의당 더민주 다 같이 투표해서 한 사람을 비상내각으로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해 놓고 박근혜 퇴진시키면 된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분들이 하시면 돼요. 호남 분들이. 국민의당에다가는 새누리당 빼고 야3당만 합쳐라. 예. 호남 지역 분들이 그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소에다 전화해서 새누리 빼고 야3당에서 투표해가지고 총리 후보 정해라. 그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계속 박지원이가 새누리당하고 더민주하고 자기한테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손잡겠다고 지금 지랄을 해갖고 계속 박근혜가 살아나고 있는 거야. 박지원이 박근혜 살려주고 있어. 그걸 끊어내려면 호남에서 박지원을 잘라내고 새누리당을 뺀 야3당끼리만 후보를 뽑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예.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오늘은 다 퇴근했겠구나. 예. 여러분들이 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한테 다 욕을 하셔갖고, 새누리당을 빼고 야3당이 모여서 총리 후보를 투표로 정해라. 시간이 없다. 내일 아침에라도 모여서, 투표를 하면 좋은데, 제 총리 후보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잖아. 내일 촛불 집회 끝나면, 너네 일요일날 출근해가지고 다 모여서 총리 후보부터 빨리 뽑아라. 그래야 박근혜를 끌어내릴 거 아니냐. 지금 박근혜를 끌어내리면 황교안이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금 에이펙 회의에 황교안이가 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 정상도 황교안을 안 만나줘. 지금 국가 비상사태야. 그러니까 빨리 황교안을 대체할 국회에서 총리를 빨리 뽑고 그리고 박근혜 일당을 모두 퇴진시켜야 된다. 그게 질서 있는 퇴진이다. 나는 그러지 못한 사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표창원 의원이 던졌구만. 국회 추천 총리에 합의해 주십시오. 정치권에다가 국회 추천 총리를 합의해달라고 호소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분과 당적을 떠난 호소드립니다. 각 대선 주자 및 지도부 등 정치 지도자분들 개인이나 집단 정당 이해관계 모두 버리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극단으로 치닫는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의 해국 반민 행위에 나라를 해치고 민족에게 반대된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하며 언제든지 하야 퇴진 혹은 하야시 권한대행을 맡을 총리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디 멋지고 아름다운 국민께 희망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면서 이토록 힘들고 혼란스럽고 화나는 상황에 내몰려도 질서와 평화를 지키며 헌신적으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나서주시는 이건 좋은 얘기니까 1차 박근혜 퇴진, 2차 박근혜 이후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국정 정상화를 할지 합의하고 국민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 분노와 절망을 호소했다. 좌우지간 지금 필요한 건 빨리 그 총리를 뽑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총리를 뽑아놓고 박근혜 퇴진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야 한일 군사협정도 막아. 지금 막 우리 시청자들이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얘기 안 한 이유가 뭐냐.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 할 건데. 지금 박근혜 저 미친 여자를 막을 방법은 빨리 거국내각의 총리를 세워서 박근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그 직무정지 얘기보다 한일 군사협정 얘기만 해달라고 그러면 전후가 틀린 거야. 우리가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되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먼저 외쳐야 되는 건 빨리 거국내각을 책임질 국회 추천 총리를 합의하라. 그게 우리의 목표야. 예. 내일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한테 다 같이 그렇게 외쳐야 돼. 빨리 총리부터 세워라. 뭐하고 앉아있냐. 심지어 유승민도 얘기했더만. 유승민도 야3당이 총리 후보를 빨리 추천하라. 그런데 지금 추미애가 총리 후보 논의할 때가 아니래. 미친 거지. 새누리당 의원도 빨리 총리 후보 추천하라는데 추미애가 지금 촛불에 집중할 때래. 미친 거 아니야? 촛불은 광장에서 드는 거야. 전국 순회하면서 또 지가 대선 후보인 것처럼 마이크 잡을 꿈에 지금 총리 빨리 급하게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있는 거야. 나는요, 지금 더민주 의원들이 내일 촛불 집회에 나와서 국민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돼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빨리 야3당 합의해서 총리 후보 뽑는 거야. 야3당 총리 후보를 빨리 뽑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 박근혜를 중지시킬 거 아니야. 직무정지. 지금 추미애하고 심상정이 반대하고 있어? 추미애하고 심상정이 총리 후보 합의를 반대하고 있어요? 뭐 하자는 거야? 좋아, 내가 무식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총리 후보를 논의할 시점이 아닌 근거가 뭐래? 기사 났어요? 예. 지금 심상정하고 추미애가 그 총리 후보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요구하는 근거 있어요? 이유가 뭐래요? 자, 뭔 속셈인지 한번 봅시다. 새 총리 임명 시급성을 두고 이견 노출. 민주당은 자진 사퇴 먼저, 국민의당은 새 총리 선임이 급선무.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에 함께하기로 했지만 새 총리 임명이 급선무란 데 대해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야권이 큰 틀에서 공조하면서도 강론에서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거리 시 권한을 대행할 총리직에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신할 새 총리를 임명하는 작업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얘네는 카메라 앞에서만 이런다니까. 박지원이 SNS를 통해서 무엇보다 급선무는 총리의 선임이라고 믿는다. 그래놓고 지금 총리 선임을 방해하는 주범이잖아. 촛불 질서 유지와 민심의 흐름, 친박의 반격을 주시하며 제4자회담을 통한 거국. 지금 박지원이 주장하는 건 야권 공조로 4자회담. 박근혜랑 야3당 대표가 만나자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박지원이 주장하는 건 박근혜랑 야3당 대표가 만나서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자 이런 얘기야. 이날 대책위 회의실에서 천정배가 야3당 대표회동에서 총리 인선을 먼저 하자는 제안했음에도 민주당 등이 소극적인 태도로 총리 인선 작업을 진척시키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러면서 또 민주당 욕하는 거야. 야, 거기서 대통령이 들어가면 박근혜랑 박지원 한 패, 추미애까지 한 패? 그러니까 심상정이 반대하는구만.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로지 국민의당은 마이크만 잡으면 더민주 욕하는 거야. 민주당 추미애가 뭐라 했어?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는 퇴진하라는 민심을 전달하고 씨발. 아휴.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부역자 총리 선출을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자, 이거 봐요. 지금 추미애가 앞부분은 뻘짓이야. 지가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려고 그랬다라고 지 변명을 하면서 지금 추미애가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박지원이 요구하는 건 새누리당도 동의하는, 대통령이 동의하는 총리 후보를 뽑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가 앞부분은 지 변명을 해갖고 뒷말에 방점이 안 찍혔는데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는 것에 반대한다. 그게 핵심이야. 지금 박지원은 박근혜의 뜻에 따라 총리를 세우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박지원의 주장대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가 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천정배나 요 국민의당은 무조건 더민주가 미적거리고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고. 예.
퇴진 로드맵 확정 이전에 국회 추천 총리 이전은 안 된다며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는 상황에서 덜컥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의 자리 보전을 돕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심상정은 다른 의미야. 총리를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눌러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심상정은 즉각 퇴진이거든. 그러니까 심상정은 즉각 퇴진. 그러면서 정의당의 선명성을 드러내서 더민주 지지자들을 끌어오는 게 목적이라서 심상정은 반대. 그 다음에 추미애는 지가 상황을 주도하고 싶어서 민기적거리면서 더민주의 뜻을 호도하고 있고, 이때 국민의당은 박근혜랑 같이 총리를 인준하다고 그래놓고 더민주가 안 받는다고 욕하고 있는 이런 꼬라지야. 제가 상황을 잘못 본 건가요? 예. 제가 지금 상황을 잘못 본 거예요? 심상정, 박지원, 이정현과 차기 총리 논의하자는 것인가? 거봐. 심상정도 지금 심상정이랑 추미애가 지금 이제 이 박지원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건 지금 박지원이 새누리당이랑 총리를 의논하자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예. 기가 막히죠? 이런 줄도 모르고 같이 덩달아 더민주 욕해왔던 분들 계시죠? 예. 이런 줄도 모르고 지금 더민주를 욕해왔던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요구는 분명해. 새누리 빼고 야3당. 예. 새누리 빼고 야3당. 그러니까 이 박지원 이게 지금 아주 박쥐처럼 새누리당에 붙었다, 야당에 붙었다 이러면서 지금 박쥐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총리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 왜 이정현하고 충성 문자 노출한 게 그거야. 자기는 새누리당이랑 같이 양다리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더민주에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 새누리당이랑 붙어버리겠다 협박한 거야. 나는 이 박지원을 진짜 뽑아준 목포 사람들한테 너무 화가 나. 박지원이 아니라 대책이 없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목포 사람들이 계속 박지원을 뽑아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이야. 박지원 좀 묻어버려요. 제발 이렇게 양다리쯤 못하게. 목포분들이 나서서 박지원의 주리를 틀더라도 새누리 빼고 야3당끼리만 총리 뽑는 거 그거 동의 받아주세요. 예. 박지원 주리를 틀어서라도 저 새누리당 빼고 야3당끼리만 총리 후보 추천하는 걸로 주말 안에 단판을 지읍시다. 예. 우리가 이번 주말에 또 지역구를 막 다녀요. 국회의원들이.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여러분이 국회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야3당 179명이 야3당 171명이 그 총리 후보 투표해라. 새누리당 빼고 그걸 분명히 해주세요. 지금 박지원이 계속 새누리당을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이명박 지사돈이 이상득이잖아. 이명박 살기를 구해주려는 거야 지금. 이명박 이상득 공범이고 그것들 살려주려고 지금 저지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목포분들은 박지원을 잡고 나머지 더민주 의원들도 더민주 의원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더민주 지역구분들 그리고 국민의당 더민주 정의당 지역구분들이 정의당은 지역구 별로 없지. 자기 지역구 의원들을 붙들고 다음 주 안에 총리를 빨리 뽑아내라. 가장 시급한 게 총리 인준이다. 그리고 총리부터 뽑아놓고 그 다음에 박근혜 퇴진해라. 정의당 심상정 싫으면 빠지든가. 정의당 심상정이 싫으면 빠지든가. 핑계대지 말고. 지금 로드맵이고 나발이고가 어딨어. 빨리 박근혜를 끌어내리려면 비상 총리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엇보다 빨리 시급하게 총리를 뽑아야 돼.
떠나서 우리가 주말에 해야 될 일은 그 국회의원 171명 한 번씩 다 만나보자고. 각각 171명을 따가지고 말 안 들으면 진짜 목을 따야지. 그래서 총리부터 빨리 뽑아라. 비상 총리부터 뽑아놓고 박근혜 직무정지 다음 주에 들어가자. 예. 그래야 지금 한일 군사협정도 막고 사드 배치도 막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지금 박근혜 빠돌이들이 막 인터넷에서 박근혜 빠돌이들이 인터넷에서 막 난동을 피우고 있죠. 그죠? 그 인터넷에서 막 박근혜 지지자들이 지랄을 하면 고프로 비디오 스타트. 아니 이 광고는 어떻게 소리를 줄일 방법도 없어. 예. 자, 그 박근혜를 막 박근혜가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게 박근혜가 죄를 지은 거냐, 최순실이 나쁜 년이지라고 얘기하면 이걸 들려드리세요. 예. 이게 뭐냐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는 훅뉴스 요거를 그 아가리에다 확 쳐 넣어줘.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뉴스의 이면을 훅 파고듭니다. 권민철의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훅뉴스에서 뭘 좀 훅 파고들어 볼까요? 네, 먼저 준비한 음성 몇 개 들려드릴 텐데요. 이거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서 820억 원의 실질 성과를 중요할 때 끊어서 미안한데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업을 하고 업 안 하고 보는 사람이 2,000명이야. 아까 9,000명 넘게 봤는데 지금 업이 7,200이야. 2,000명 업 안 하고 보고 있지? 빨리 업하고 봅시다. 예. 거뒀는데요.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여억 원의 성과가 창출. 한 몽골 정상회담에선 5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에 합의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뉴스들 모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은 이전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얼마에 해당하는 경제력 성과를 냈다. 이런 식의 홍보가 특히 많았는데요. 많이 가기도 갔고 네, 갈 때마다 항상 뭘 많이 했다 이런 홍보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일즈 외교다. 이런 수식어가 붙었죠. 예. 그런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의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세일즈 외교의 허상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세일즈 외교의 허상. 일단 그동안 해외 순방을 얼마나 다녔습니까? 올해 9월까지 25차례 다녀왔습니다. 모두 45개의 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방금 들은 거와 같은 성과가 매번 났습니까? 2013년까지는 그런 성과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2014년부터 이 돈으로 환산된 경제력 성과가 순방 성과로 설명이 됐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제안으로 성과를 계량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경제력 효과를 제가 더해보니까 대략 128조 원가량 됐습니다. 순방으로 얻은 효과가 128조 원 정도. 네. 정부의 그 발표에만 발표내용을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액수가 산출이 되죠? 지난해 4월 방문했던 남미 4개국 순방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정부는 그때 5년 내에 연간 3조 2천억 원대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예. 발표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수출 계약도 체결됐고 그 액수가 6억 4,6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억 4,6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한 계약한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이 수출 계약이 대부분 거품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93개의 기업들이 경제사절단 이름으로 대통령을 따라갔거든요. 예, 예. 이들 기업이 모두 72건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합이 7천억 원 정도라는 게 정부 발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 기업들을 제가 취재해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네, 지방에 있는 어느 섬유 기업의 경우에요. 정부가 이렇게 홍보했었습니다. 대통령의 현장 깜짝 방문으로
바이어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현장에서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요. 그런데 회사 측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계속 샘플 내고 1년 이상 걸립니다. 샘플 내고 가고 결정하기가 컨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인가요? 계약은 체결이 된 거예요? 계약이 안 되죠. 이제 그 샘플이 완성돼야 이제 계약 발주가 나오죠. 지금 계속 뭔가 이야기만 오고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아니고 도대체 뭐가 체결된 겁니까? 그 현장에선? MOU, 양해 각서였던 겁니다. 양해 각서면은 이거는 안 지켜도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결혼이 수출 계약이라고 하면 예. MOU는 선 버는 거 이걸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 버는 것과 실제 결혼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정부는 선 본 걸 가지고 결혼한 걸로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이 기업만 이런 겁니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연 매출보다 많은 계약을 따낸 수출 대박 기업이다. 이렇게 홍보한 곳이 있었는데요. 예. 이곳과의 통화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지금 이게 그쪽에 지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네.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한데요. 예. 어떤 사정이 좀 있어요? 이거는 좀 내부 그런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이제 에이전트 그쪽에서 지금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애로사항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네. 뻥이란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말이 길어요. 할 말이 딱히 없어서. 예. 참. 이게 이제 이 회사도 수출 계약이 아닌 MOU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었던 여기도. 건데요. 따라서 언제든지 이게 없던 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면 없던 수출 계약이 뿅 하고 나타나고 했던 건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눈속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MOU 체결은 후진국 방문일수록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마도 우리 요구로 이 MOU를 체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면 이 MOU 말고 순방 성과에 낀 다른 거품도 있던가요?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이미 체결하기로 했던 계약을 순방에 맞춰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밀어놨다가? 네.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나온 성과가 마치 대통령 순방의 결과물로 둔갑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대통령의 순방이 기업들의 활동을 되레 방해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네요. 다른 기업 쪽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뭐 정부랑 연결되어 있는 사항들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별개로 저희가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 방불아지를 했을 때 예. 그냥 그걸로 연관시켜가지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미 발생한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서 뭐 그 방문 목적 성과 이런 걸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말이죠. 이게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으면 이 기업들이 이렇게 담담하게 솔직하게 말 못할 텐데 아마도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전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또 있습니까 거품? 해외 순방이 거듭될수록 경제사절단 규모가 커진 것도 일종의 거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사절단 규모가 커진 자체가 왜 거품입니까? 세일즈 외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제사절단 규모를 갈수록 인위적으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절단 규모가 사상 최대다. 이런 평가가 매번 나왔거든요. 계속 경신하면서 나왔어요. 지랄을 한 거야, 그때입니다. 지랄을. 실제로 2014년 1월 달에 70명이던 경제사절단 규모가 올해 5월에는요. 170명 정도로 1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런 성과 없이 헛걸음하고 돌아온 경제인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현지에 있는 기업인들 네. 몇 명이나 만나신 거예요? 나는 못 만났어요. 왜요? 컨트롤 못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리 좀 몇 달 전에 좀 해주면은 그런 것도 서로 저쪽하고 이쪽하고 해가지고 좀 서로 파트너를 만들어주면 더 좋은데 그렇게 거기까지 시간이 좀 임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박해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준비하고 가서 뭘 할 수가 없었다. 예, 그래서 이분은 그냥 관광만 하고 관광만 돌아왔다고 하고 합니다. 왔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최순실 씨 진료한 그 단골 성형외과 의사가 해외 순방길 동행한 거 놓고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저희 인터뷰 출연한 그 성형외과 의사회의 임원도 이건 해외 망신거리다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네, 사정이 그런데도 정부는 이 세일즈 외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홍보에는 이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이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부 홍보물에요. 대통령 해외 순방 은혜를 입은 기업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또 해당 기업인들에게는 일종의 간증 같은 것을 하게 하는 그런 식입니다. 한 기업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어서 사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뭐 중소기업 관련 뭐 세미나 같은 모임 있을 때 가서 좀 한 거죠. 한 2번인가 했죠. 예. 스스로 뭐 하시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 정부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해주면 어쩌든 해서 그래서 그래 한 거죠. 아니, 이분들 그 따라갈 때 대통령 순방길 따라갈 때 참가비 같은 것도 내고 갑니까? 아니면 그것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냅니다. 다 내고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도 당시 한 500만 원 정도 그 회사 비용을 지출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기업들한테 그 돈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자발적으로 돈 내고 몰려드는 기업들이 생길 거고 네. 그럼 순방팀이 더 커지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에 들으신 이 기업인요. 예. 사실은 방문국이 아닌 인접국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니까 그 기업을 해당 국가 기업으로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로 초대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야, 참 별꼼수가 다 등장하네요, 정말. 예. 그래요. 모든 공을 대통령에게 돌리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건 북한 매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얘기 같은데 좀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예,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박 대통령 세일즈 외교를 국민 기만행위다, 즉 사기다 이렇게까지 비판했었거든요. 더 이해하는 거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하면 경제 효과가 생기고 국내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그런 경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정상회담인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세일즈 외교라는 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을 계속 좀 속여왔던 셈인데 거기에 국민들이 낸 세금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해외 갈 때마다. 그것도 큰 문제죠. 박근혜 정부의 이런 자아도취식 해외 순방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민주당 그 김경엽 의원이 외교부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예. 지난 4년간 575억 원이나 됐습니다. 575억 원이나요? 네. 한 번 해외에 나갈 때마다 세월호 23억 100억이요. 원씩 쓴 돈 건데요. 아깝다고 지랄하면서. 그 어제 오늘 대통령 해외 순방에 최순실 씨 회사가 개입해서 수억 원씩의 이익을 남겼다는 보도가 있었죠. 있었죠. 아마 이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평균 23억 원씩 쓰고 와서는 어떻게 썼는지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은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고요? 네. 아니 그럼 공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국민 세금으로 써놓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게 외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참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써가면서 해외 순방에 나섰는데 그러면 결국 경제적인 성과도 별로 없었다는 얘기면 다른 이득은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계속 나섰을까요? 물론 그 정상회담 자체의 어떤 필요성은 있겠죠.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국내 정치에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 실제로 해외에 다녀오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팍팍 올랐었거든요. 아하. 바로 거기에 마약처럼 취해서 과도하게 해외 순방하고 또 성과도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나갈 때마다 이렇게 수천억 원 경제 효과 거뒀다고 홍보를 하니까 국민들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보면요. 이거 종편에서 그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막 홍보해줘서 박근혜 지지율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편도 공범이야. 대체로 외교 국제관계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항상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것이 전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대통령 해외 순방 직후의 지지율을 분석해 보니까 그동안 딱 4번을 제외하고 전부 올랐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네. 해외 순방을 자주 갔던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파악하세요? 대통령이 순방 자체를 즐겼다고 합니다. 일단 해외에 나가면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외 순방 갈 때마다 패션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 기억이 나요. 예. 그 패션 얘기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패션을 이제 보니 다름 아닌 최순실 씨가 도맡아 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해외 그 옷값 순방이 벌려고 그렇게 최 간 씨의 거야. 또 다른 이권 사업으로 악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아우 그렇죠. 미친. 예. 참, 최순실 게이트가 대기업 금품 모금, 인사전행, 평창올림픽 개입에 이어서 대통령의 수상한 사생활로까지 옮겨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통점은 전부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해외 순방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최순실 게이트가 또 어디로 어떻게 번져나갈지 참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권민철 기자, 홍뉴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 박근혜 특수활동비를 전액 깎겠다. 이거 당연한 거고. 지금 딴 얘기 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
이번에 이제 예산안, 국정감사의 예산안을 추진하는데 그 예산안에서 박근혜 특수활동비를 전액 깎겠다.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거 지금 뭐 전액 깎겠다가 대단한 거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다 깎아야 되는 거면서 이거보다 지금 급한 게 뭐냐. 빨리 비상총리를 세우라니까. 빨리 비상총리를 세워야 돼. 그 논의를 시작을 하고 그래야 박근혜가 갑자기 물러났을 때 대책 있을 거 아니야.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급하게 야3당에서 이 총리 후보를 합의해갖고 선출하는 거, 그게 내가 지금 잘못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급한 거야, 지금.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박근혜를 끌어내렸을 때, 그 총리가 직무 대행을 할 거 아니야. 딴짓거리들 좀 하지 말고, 맨 카메라 앞에, 마이크 앞에만 쓸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빨리 총리 후보를 합의하는 거야.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그리고 여러분, 박지원이 지금 박근혜하고 같이 의논해서 총리 후보를 만들려고 한다. 그걸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박지원이 박근혜한테 총리 후보를 허락받으려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총리 후보 논의가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을 널리 알려주세요. 이게 아주 박쥐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자, 내일 또 저길 나가야 되는데, 내일 또 저기 집회를 가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내일 지금 이제 YTN에서 계속 내일 충돌 예상 막 이렇게 계속 보도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내일 경찰에게 요구해야 될 게 있어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뭔지 아세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경찰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경찰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 시위대를 공격할까봐 보호하러 나오는 거야. 뭐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 거기 경찰이 그 집회 시위 현장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 시위대를 공격할까봐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이 현장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몰랐죠? 그걸 여러분 혹시 제가 부산 갔을 때 그 경찰이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막 그래서 보호 필요 없다고 내가 보호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면서 싸웠던 거 기억나지? 그거야. 경찰한테 집회 시위에 관해서 신고하는 이유는 시위대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일 박사모하고 시민이 충돌한다면 그건 모두 누구의 탓이냐? 경찰의 탓이야. 내일 그 박사모하고 시민이 충돌한다면 그 모두는 경찰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박사모에 대한 보호, 또 나머지 이 촛불 시민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터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경찰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다 찍으세요. 네. 내일 우리가 찍어야 되는 건 폭력을 유도하는 미친놈들도 찍어야 되지만 경찰이 자기 의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 다 찍으세요. 방금 저기서 온 메시지야. 내일 집회가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오지 말라고 지금 겁을 주고 있어, 언론이.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원래 내일은 안 나가려고 했는데 갈게요. 내일 4시까지 광화문 갈게요. 예, 더 일찍 갈 수 있으면 더 일찍 가고요. 자, 내일 여러분들이 찍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를 한다고 경찰에게 신고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시위대를 경찰이 나와서 보호하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내일 그 박사모하고
일반 시민들의 충돌을 막지 못한다면 경찰청장 옷 벗을 줄 알아. 경찰청장이 옷 벗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았죠? 어차피 바꿀 거지만 자 여러분, 내일 우리가 찍어야 되는 건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요거 제대로 못하면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증거 수집합시다. 예, 내일 집회가 정확히 몇 시야? 내일 집회가 정확히 몇 시예요? 내일 경찰이 박사모하고 시민의 충돌을 못 막으면 경찰서장 목을 따야 돼. 뭔 말인지 알았지? 내 말이 맞아 틀려? 내일 4시 6시 알았어. 내가 3시까지 갈게. 예, 내일 내가 3시까지 갈게요. 광화문에 3시까지 가서 내가 경찰들한테 쭉 한번 얘기를 할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이 왜 나온지 아냐? 시위대를 보호하러 나오는 거다. 따라서 오늘 시위대가 다치면 경찰 너희들 책임이다. 그 얘기를 하러 내가 3시까지 갈게. 여러분도 3시에 망치부인 보러 오세요. 예. 자, 여러분도 그 3시에 망치부인 보러 오시고요. 예. 자, 전국 요거 집회 일정 서울로 못 오시는 분들 내일은 광화문에 집중하는 날이 아니라 전국에 촛불을 드는 날이야. 전국에 우리 촛불을 드는 날이니까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모인 사진을 나한테 찍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막 보내. 그럼 내가 텔레그램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생방송 중에 그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뭔 말인지 알았지? 여러분이 이제 전국의 촛불 집회에 참여한 다음에 그 여러분이 모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면 내가 생방송 중에 이건 어디의 모습입니다. 어디의 모습입니다를 보여줄게요. 재밌겠죠? 그리고 내일은 내가 한 군데에 있지 않고 방송이 되는 곳으로 돌아다닐 거야. 내일 내가 방송이 되는 곳으로 돌아다닐 거니까 여러분들도 망치부인 보러 찾아서 잘 오세요. 자, 대동 하야지도. 야, 대동여지도가 아니라 대동 하야지도. 그래서 내일 5시 전국 촛불 현황. 아이,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예. 오메, 이 글씨가 잘 안 보여. 예. 안 보이는데? 이게 그림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래도 잘 안 보인다. 너무 자, 서울 7시 청계 파이낸스 빌딩 매일이고 19일 토요일날 오후 6시 광화문 7시 30분이 행진 이후에 시민 자유 발언이 이어진다. 인천은 17일 목요일 지나갔고 대전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둔산동 타임월드. 예, 이렇게 대동 하야지도가 너무 많았고 내가 다 읽어줄 수 없어. 다 읽어줄 수 없으니까 대동 하야지도를 여러분들 그 내일 세종시도 하네요. 충북도 하고요. 세종시 충북. 그 다음에 충남에서는 내일 하는 데가 없네. 충남은 내일 하는 데가 없고 전북 전주 군산 남원 김제 진안은 오늘이군요. 정읍 이런 데가 이제 내일 하는 데고 그 다음에 전남에서 이게 전부 다 내일 하는 건가 보죠? 3시 6시 7시 예, 여수 순천 광양 구례 영광 무안 목포 신안 나주 고흥 담양 진도 장흥 한평 강진 해남 보성이 하고요. 그 다음에 경남에서 창원 마산 진해 양산 진주 김해 거창 창녕 남해 산청 거제 고성 통영 사천 의령에서도 하고요. 제주 서귀포 광주 6시 5.18 광장 부산 19일날 토요일날 남구 수영구 영도구 북구 와 다 따로따로 하네. 그리고 울산이 4시에 하고요. 그 다음에 경북에서 경산 구미 경주 포항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울진 영천 김천 성주 등등이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서 뭐 하는지, 예, 어디서 이 행사하는지, 이 대동하야지도가 지금 너무 글자가 많아갖고 안 보이니까, 예, 안 보이니까,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 눈에 잘 띄는, 예, 버전으로 널리 퍼뜨려서 내일은 전국 방방곡곡이 활활 타오르게. 김진태가 이런 말 했어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그 얘기 들었죠? 예.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 있다. 맞습니다. 촛불은요, 바람이 불면 꺼져요. 근데 김진태가 모르는 게 있어. 들불은 바람이 불면 산불이 되지. 아세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들불은 바람이 불면 산불이 돼요. 들불이 산불 되는 거 한번 보고 싶은 모양이지? 바람 불어갖고 촛불 꺼졌다고 좋아하고 싶은가 봐? 내일 지금 이거 들불이야. 근데 지금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 너 들불이 산불 되는 거 한번 봐봐. 산불이 활활 타올라서 청와대에 미친 무녀의 기운을 싹 태워줄 테니까, 완전히 소독해줄 테니까 기다려. 너 딱 거기 있어. 예. 자, 여러분, 맞습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근데요, 바람이 불면 들불은 산불이 됩니다. 내일 우리 국민이 전국에서 들불이 산불 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줍시다. 니네가 우리를 건드렸어. 자,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 잘 몰라요. 예. 내일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저놈들이 이제 계속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3번 실패해서, 내일은 더 꼴통짓을 준비해갖고 올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내일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평생 내일 안 나갔던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부끄러워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500만 촛불 한번 피워봅시다. 그리고 26일에 1000만 촛불로 한번 모여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더만 100만 촛불? 침묵하는 4,900만 촛불이 있다. 니네가 1000만 촛불 한번 구경을 해야 정신 차리지. 예. 자, 내일 비는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오고, 내일 오후에는 비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허리가 멀쩡해. 내가 비 오는 건 기가 막히게 알거든. 내일 비 안 와요. 내일 오후에 비 안 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오후 망치 부인이랑 같이 다니고 싶으면 3시까지 오시고, 아니면 4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예. 서울 광화문으로 오실 분들은 4시까지 오시고요. 예, 나머지 분들 자기 지역 촛불 잘 파악해서 늦지 않게 나가주시고요. 보니까 3시부터 한 데도 많네. 3시, 5시, 7시 많아요. 자, 어디든 골라 가장 가까운 데로 골라서 촛불 갑시다. 그래서 내일 대한민국의 촛불 500만 키우고, 그리고 들불이 바람에 번져 산불이 되는, 횃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시다. 니네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 실수한 거야. 그거 알아?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망개구리. 하지 말라 그러면 더해. 내가 사실 내일 안 갈라 그랬어. 내일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 하루 쉬려고 그랬는데,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말에 열받았어. 그래, 내가 내일 한번 가서 내일 또 끝까지 한번 달려주마. 예. 자, 여러분, 내일 3시에 광화문에서 만나요. 예, 내일 3시에 광화문에서 만나고, 경찰이 자기의 임무를 잘하는지, 시민을 보호하라는 그 의무를 잘 수행하는지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됩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라면 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업해주신
8,636분께 감사드리고 업 안 하고 도망간 1,000명은 두고 봐라.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우리 참새당님, 여비건님, 그 다음에 그 벨라 고양이님, 그리고 또 그 겨울 허수아비님,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 허락 없이 올리면 제가 저작권으로 고소합니다. 예, 반드시 허락받아 주시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 해주시고 꿀잼 눌러주시고 그리고 투표해주신 아프리카 BJ 20에 선정되도록 투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망치부인님, 내일 우리 별일 없을까요? 야권이 이래가지고 우리 실패하면 어떡하죠? 실패한다고 믿든 성공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만만하고 쉬운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떴다면 내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끝까지 갑시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겁나면 오지 마세요. 저 혼자 일당만으로 한번 막아볼게요. 예, 제가 박사모한테 한번 발표 죽지요 뭐. 그래서 박사모 한 번에 잡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뒤를 이어서 끝까지 촛불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내일 전국에서 활활 타오르는 들불을 기대하면서 이만 물러갈게요.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3시 광화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